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인이에요.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킨 일? 대충 하다 말고 또 술집에 가요. 누가 봐도 쓸모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임진왜란을 사흘 만에 끝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진짜예요. 옛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최풍헌. 류훈장이라는 양반집 하인이었어요. 매일 술에 절어 사는 방탕한 하인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은 겉으로 한심해 보이는 하인이 실은 천재였다는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 류훈장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예요. 반듯하고 학식이 높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류훈장 집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인 최풍헌. 풍헌이는요, 일단 술을 끼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술, 일하다 말고 술, 저녁에도 당연히 술. 취하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거친 말을 쏟아내요. 양반집 하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류훈장 집 풍헌이 저놈 언제 쫓아내나. 술주정뱅이 하인 때문에 훈장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류훈장이 풍헌이를 안 쫓아내거든요. 일처리가 기가 막히게 뛰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맡은 일은 귀신같이 해내요. 장부를 맡기면 한 푼도 안 틀리고, 농사일을 시키면 수확이 배로 늘고, 집안 살림을 돌보면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술만 안 마시면 천하의 인재인데 술이 문제인 거죠. 류훈장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군이 온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소문이었어요. 남쪽 어딘가에서 전쟁이 났다더라 하는 정도. 그런데 소문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부산이 뚫렸다. 상주가 무너졌다. 왜군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류훈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진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산으로 가야 하나? 강을 건너야 하나?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류훈장이 풍헌이를 불렀습니다. 풍헌아, 큰일이 났다. 외적이 쳐들어온다 한다. 피난길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류훈장이 하인에게 피난 계획을 물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대단한 거죠. 양반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만큼 풍헌이의 판단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풍헌이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좀 이상해요. 주인어른, 집안의 가산을 모두 처분하십시오. 전답도 팔고 값 나가는 것은 다 팔아서 저한테 맡기세요. 류훈장은 고민했지만 결국 풍헌이의 말을 따릅니다. 전답을 팔고 재물을 정리해서 풍헌이에게 맡겼어요. 그런데요, 풍헌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술을 샀습니다. 매일 술을 사서 마셨어요. 동네 건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마셨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썼어요. 기생집에 가고 노름판에 앉고 술판을 버리고. 류훈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하인놈한테 전 재산을 맡기다니.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그것 봐라. 풍헌이가 주인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술주정뱅이한테 돈을 맡기면 어쩌자는 거야. 류훈장이 풍헌이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풍원아, 네가 대체 무슨 짓이냐? 피난 준비를 하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풍원이는 취한 눈으로 씩 웃기만 합니다. 주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한다면서 매일 술만 마시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외구는 점점 다가오고 가사는 바닥나고 하인은 매일 취해 있고 류 훈장은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최풍원이 죽었다. 풍원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마셔서 죽었다고 부고가 왔습니다. 류 훈장은 멍했어요. 그래도 오랜 하인이잖아요.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을 떠났는데 못 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언이 있었습니다. 주인어른께 전하라. 가족 모두에게 상복을 입히고 상여를 따라오시라. 지리산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하인의 상여를 왜 주인이 따라가야지? 게다가 지리산이라니. 지리산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이상했지만 풍원이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류 훈장은 가족들에게 상복을 입히고 상여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일행이 길을 걷습니다. 흰옷을 입고 상여를 따르는 모습.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비켜줬어요. 상여 행렬이니까요. 왜군이 점령한 지역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군 입장에서 상복을 입고 상여를 따르는 행렬이 위협이 되겠어요? 무장도 안 했고 상여를 메고 울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며칠을 걸어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상여꾼들이 산길을 올라가요. 류 훈장 가족이 헉헉거리며 뒤를 따릅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산 위에서 누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풍헌이에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류 훈장이 눈을 의심했어요. 풍헌아. 물음표. 네가 왜 여기서? 물음표. 풍헌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주인어른,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은 척한 겁니다. 상여 행렬을 꾸며서 주인 가족을 안전하게 지리산까지 데려온 거예요. 상복을 입혔으니 왜군도 건드리지 않았고 상여를 따라가는 거니까 의심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산 위에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식량도 쌓여 있었습니다. 땔감도, 옷감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어요. 류 훈장이 넋이 나갔습니다. 이걸 네가 다. 물음표. 풍원이가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놀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위장이었어요. 풍원이는 가산을 받아서 술값으로 쓴 게 아니라 은밀하게 지리산 깊은 곳에 피난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동네 건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신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산속에 집을 짓게 하고 식량을 나르게 하고 피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술판을 벌이면서 몰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류 훈장이 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불바다예요. 마을이 타고 있습니다. 왜군이 휩쓸고 간 자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들이 무너지고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만약 풍헌이가 없었다면 류 훈장 가족도 저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왜군에게 쫓기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풍헌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온다는 것을,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가족 전체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지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록에는 이런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란을 최풍원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했으리라.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잖아요. 그걸 사흘 만에 끝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하인 한 명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말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의 조정이 임진왜란에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이름 없는 하인 하나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대비가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조정의 대신들은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도 어쩔 줄 몰랐어요.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시골의 하인 한 명은 몇 달 전부터 전쟁을 예측하고 피난처를 만들고 탈출 경로까지 설계해 놓았던 겁니다. 최풍원 이야기가 전하는 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풍원이가 매일 술을 마신 건 어쩌면 자기 능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을 드러내면 위험한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인 신분으로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탕한 술꾼으로 살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만 진짜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